자, 11번은 어떤 식으로, 자, 이거 순서만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그 칸막이 만드는 거 일단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자, 두 번째는 그 칸막이에 해당하는 함수값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리는 순서대로 일단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지금 칸막이 얘가 0이 되는 x가 마이너스 3, 얘는 2가 되는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3부터 여기 2까지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 함수값을 먼저 찾아보면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 여기 전체적으로 0,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10인데 절대값이 되니까 10으로 바뀌었다가 앞에 마이너스 있어서 여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여기다 2를 넣으면 여기가 0이고 여기다 2를 넣었을 때 5가 되니까 여기는 이제 2,5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함수값까지 찾았고 이제는 뭐를 찾는 거였냐면 기울기를 찾아준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각 이 구간에 해당하는 기울기만 우리가 찾을 거기 때문에 기울기 여기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x만 보자고 했어.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 얘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x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x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x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는 얘는 이제 플러스로 바뀌니까 그대로 나올 거고 얘는 아직도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와서 앞에서 만나서 여기가 이제 3x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얘도 그대로 나올 건데 그대로 나왔을 때 앞에서 마이너스를 만나기 때문에 마이너스 x가 되더라 이렇게까지. 자, 그러면 처음에 기울기가 양수 x인 친구로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3x로 또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 x가 2보다 클 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려와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가 궁금한 거냐면 이 함수 그래프가 마이너스 5보다 클 때가 궁금한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5를 표시를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요 정도에다가 마이너스 5가 있다라고 봤던 거죠. 요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그래프 개형을 다 만들었어요. 찾고 이제 그 기울기 그 비율을 이용해 가지고 x값 찾으면 이제 우리가 계산이 끝난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y값이 마이너스 5니까 요 점이랑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흰색 그래프가 노란색 그래프보다 위쪽에 있을 때의 x범위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럼 흰색 그래프가 노란색보다 위에 있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요 교점의 x좌표를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인 거고 요 두 교점의 x좌표가 지금 y좌표가 마이너스 5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5를 먼저 찍어주죠. 그럼 비율로 어떻게 우리가 x좌표를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여기랑 여기 사이의 y값이 지금 얼마냐면 10이야 차이가. 왜냐면 마이너스 5부터 5까지니까. 그러면 이제 기울기가 여기 보면 기울기가 여기는 3이고 여긴 마이너스 1이니까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의 비율이 1대 3이어야 된다는 얘기는 여기를 내가 3으로 나눠주면 여기가 1대 3이 돼서 요만큼의 길이는 3분의 10이 돼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얘분의 얘를 했을 때 3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요거랑 요거 길이 차이가 1대 1이어야 되니까 여기가 10이면 여기도 10이 돼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는 2에서 10을 더해서 여기가 이제 12라는 좌표가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는 2에서 3분의 10을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4라는 값이 만들어진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x의 범위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3분의 4부터 등호 있으니까 등호 붙이고 12까지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더라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생각보다 오래 안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이 옆에 친구는 다음 친구는 여기 옆에다가 한번 풀어볼게요. 저기 보면은 12번 같은 경우에 절대값 x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루트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니까 저게 이렇게 바뀌겠죠? 루트 x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바뀔 거야. 그 다음에 이게 x 플러스 2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그릴 거냐면 얘가 절대값 x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절대값 x 플러스 1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2, 여기서 이쪽에 상수만 남겨놓는 게 좋기 때문에 여기서 요 2를 빼고 x를 넘겨서 요렇게 먼저 정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는 어떤 그래프랑 어떤 그래프를 비교할 거냐면 요 함수 그래프랑 요 y는 2라는 친구를 비교한다, 요런 관점으로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칸막이는 어차피 절대값 친구들이 그 식이 바뀌는 기준으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얘도 칸막이는 어차피 두 개로 유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2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마이너스 1이랑 그 다음에 2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요 자체의 함수값이니까 여기다 다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 여기는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3이 됐지만 절대값이라서 3, 마이너스 1을 넣으면 4니까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1,4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4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같은 경우에는 2를 넣게 되면 여기가 3, 여기는 0,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2,1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만 조금 신경을 써보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얘는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 얘도 마이너스 달고 나올 거니까 둘 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여기도 원래 마이너스 x 있으니까 마이너스 x까지 하면 마이너스 3x가 된다 라는 거 체크해 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커지면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 x니까 그대로 나오고 마이너스 x 되고 마이너스 x라서 마이너스 x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보다 커지면 얘도 플러스, 얘도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x니까 x 더하기 x 빼기 x가 돼서 x가 되더라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처음에 음수였다가 양수이기 때문에 음수였다가 노란색으로 할게요. 음수였다가 양수로 바뀌는 약간 이런 모양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지나가는 걸 찾아야 되는 거냐면 y는 2가 지나가야 되니까 2는 요거랑 요거 사이 어딘가 이렇게 있겠죠. y는 2. 그래서 요 점의 좌표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요거 조금 이렇게 그릴게. 비율이 좀 맞춰서 그려줄게. 이렇게 올라오고 여기가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y는 2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는 건 여기가 아까 뭐였어? 2,1이었잖아. 그래서 여기가 2,1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y 차이가 지금 1이 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랑 1이기 때문에 여기도 1 차이가 나야 되고 여기도 1 차이가 나야 되겠죠. 비율이 1대 1이니까.
그래서 요 점의 좌표는 3,2, 요 점의 좌표가 1,2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내가 원하는 거는 노란색 그래프가 흰색 그래프보다 아래 있을 때의 범위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1부터 3까지다 라고 우리가 답을 구해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와서 13번 한번 볼 건데, 이거는 절대값이 두 개가 있긴 하지만 사실 얘는 식으로 풀 수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푸는 거냐, 이것도 한번 보게 되면, 자, 우리가 절대값이 하나만 있을 때는 부등식 푸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요거 자체를 내가 어떤 문자 그냥 하나라고 생각을 할게. 그냥 어떤 통으로 되는 어떤 문자예요. 그래서 얘 네모라고 그냥 가져가면 절대값 네모가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먼저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절대값 네모가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우리 요런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은 바로 해결할 수 있었잖아. 어떻게? 3부터 마이너스 3 사이에 있다. 요렇게 풀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원래 네모가 이 네모 안에 있는 식이었으니까 마이너스 3 절대값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풀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요 네모 안에 있는 식을 그대로 적은 거예요. 네모 대신에.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이걸 풀어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2를 다 더해주면 마이너스 1부터 절대값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5까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절대값이라는 친구는 내가 x 대신에 계산을 하면, 뭔가 넣고 계산을 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나와버려요. 자, 그렇다는 건 마이너스 1보다는 얘가 값이 무조건 크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요거는 이쪽 부등식이 요만큼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돼버려. 그래서 이쪽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항상 성립하니까 x 대신에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쪽은 신경을 쓰지 말고 요 뒤에 있는 부등식만 풀어주세요 라는 이야기랑 똑같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만 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까 요 위의 상황이랑 똑같은 느낌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요렇게 돼서 x 마이너스 1 절대값 안에 있는 친구가 5랑 마이너스 5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x가 6부터 마이너스 4까지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구나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의 전체적인 풀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교재로 넘어가서 교재 63페이지에 있는 17번부터 20번까지에 해당하는 문제를 지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17번부터 20번까지 63페이지에 있는 거 풀어보세요. 자, 요거는 이제 쉽게 좀 풀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뾰족한 게 식 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2x-3이 이제 5랑 마이너스 5 사이에 있어야 된다. 요거는 그냥 이렇게 바로 풀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x가 8이랑 이제 양면에 3을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2. 그래서 x가 4부터 마이너스 1까지다. 이렇게 바로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두 개 더하면 답은 1번 이렇게 표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8번도 그래프 그려서 한번 바로 풀어볼게요. 자, 여기 범위 나눠지는 친구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 딱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2니까 여기다 2 표시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함수값만 적어주면 되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 여기도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 마이너스 3인데 절대값으로 나오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3
그 다음에 여기다 2를 넣으면 여긴 3, 여긴 0이니까 여기도 이제 2,3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기울기 한번 써보면 마이너스 1일 때니까 얘도 음수 마이너스 둘 다 달고 나오니까 마이너스 x여서 마이너스 2x. 여기 이제 마이너스 1보다 커지면 얘는 그대로 얘는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x 마이너스 x 해서 기울기가 없는 친구가 될 거고요. 여기 이제 2보다 커지면 둘 다 양수니까 x, 여기도 x, 2x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기울기가 처음에 감소하다가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요. 지금 내가 비교하고 싶은 대상이 y 값이 7이니까 y는 7을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울기를 이용해서 비율 맞춰서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y가 4가 차이가 나니까 기울기 2를 맞추려면 여기는 x가 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4,7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y가 4가 차이가 날 거기 때문에 x가 2가 차이가 나야 돼서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7 이렇게. 그럼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노란색 그래프가 흰색보다 위에 있을 때의 x 범위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부터 4까지 이렇게 이해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보면 되겠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뭐야? 2x-5가 7보다 크다 아니면 뭐야? 2x-5가 마이너스 7보다 작다 요거를 풀어주면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x가 6보다 크다 또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바로 1번 답을 구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거 좀 지울게요. 2번 한번 풀어볼게요. 2번은 이렇게 풀면 되겠죠. 여기도 칸막이 그려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이제 3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함수값 찾아보면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절대값 돼서 5로 나오지만 마이너스 만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자, 3을 넣으면은 여긴 0, 이쪽은 5니까 여기는 3,5 이렇게. 그 다음에 기울기 확인해보면 여기는 둘 다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그래서 0x가 될 거고요. 얘는 이제 그대로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달고 나올 거니까 x 마이너스 x여서 2x. 그 다음에 여기는 둘 다 그대로 나올 거니까 x 빼기 x 해서 여기도 0x. 그러면 기울기가 없이 이렇게 오다가 올라갔다가 옆으로 쭉 이렇게 이어지는 친구가 될 거고요. 지금 내가 원하는 건 1이랑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y는 1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지금 여기서 이제 여기가 y 값이 1이야. 근데 지금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y가 4 차이가 나는데 여기 기울기가 2기 때문에 y가 4가 늘어나면 x는 이만큼밖에 안 늘어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기울기가 2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1,1 이렇게 이제 바뀔 거라서 그러니까 흰색이 노란색보다 위에 있을 때의 범위를 찾는 거기 때문에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번은 이제 뭐 어렵진 않죠. 이런 거는 이제 그래서 요거는 뾰족한 게 절대값 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이너스랑 플러스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x 플러스 6보다는 작지만 마이너스 붙인 것보다는 큰 쪽에 있어야 된다. 요거는 이렇게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부등식은 어떻게 풀자라고 했냐면 이거 하나 이렇게 두 번 풀자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넘어가면은 4x가 이쪽으로 넘겨서 마이너스 4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친구 하나. 넘어가면은 2x가 8보다 작다. 그래서 x는 4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4까지이기 때문에 요게 최종 답이 될 거고요. 여기에 이제 사이의 정수는 0부터 3까지니까 총 4개가 되겠더라.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2차 부등식이라는 걸 한번 배워볼 건데 설명을 좀 안 했기 때문에 살짝 설명을 하고 이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 관계를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래서 부등식은 어쨌든 함수랑, 그러니까 방정식이랑 함수랑 다 관련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부터 차근차근히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함수가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y는 fx라는 함수, 이게 y는 gx라는 함수,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만나는 점의 x좌표를 알파, 여기 만나는 점의 x좌표를 베타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이제 배웠었냐면 얘네 둘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는 이거의 교점의 x좌표 이거 자체가 얘네 둘이 y 값이 같은 거를 이걸로 찾는다라고 했었죠. 요 방정식의 두 실근이 되더라라는 거랑 같은 개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럼 지금 나는 뭐를 원하는 거냐면 이 fx라는 친구랑 gx 친구가 같은 것만 비교를 했던 거야. 같은 것만 찾았던 거야. 지금까지는 얘네 둘이 같아지는 거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 상에서 y값이 만나는 친구를 찾았던 거야.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는 뭐를 찾을 거냐면 fx가 뭐 gx보다 작다 뭐 이런 걸 이제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느낌으로 풀어줘야 돼.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거냐면 gx 그래프를 내가 이렇게 그렸어. 그러니까 gx라는 건 어쨌든 y 값이니까 요 노란색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y 값만 찾을 거예요. y 값만 볼 거고 여기는 fx는 그냥 이미 그려놨으니까 이렇게 fx를 우리가 한번 볼 건데 요 두 개 그래프를 비교를 했을 때 뭐가 더 커야 되냐면 함수값 기준으로 동일한 x값일 때 y값이 더 큰 거, gx의 y값이 더 큰 거를 지금 찾고 싶은 거예요. 뭐를 찾고 싶은 거냐면 gx의 함수값이 fx의 함수값보다 클 때의 x 범위를 구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함수값이라는 건 그래프 상에서 y값이 더 위에 있는 거, 동일한 x값일 때 y값이 더 위에 있을 때의 x 범위를 찾자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보면 그래프를 그려놨잖아. 그럼 그래프에서 노란색의 그래프가 흰색의 그래프보다 위에 있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예를 들면 이런 범위. 여기 보면 동일한 x일 때 노란색의 함수값이 위에 있냐 흰색의 함수값이 위에 있냐라고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노란색이 위에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범위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만족하는 x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알파부터 베타까지란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요런 부등식을 풀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답을 해야 되냐면 알파랑 베타 사이에 있는 x일 때 요 식을 만족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fx가 gx보다 커야 된다라고 보면 흰색의 그래프가 노란색의 그래프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요 알파보다 x가 작을 때 베타보다 x가 클 때 요 부등식을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x가 알파보다 작거나 x가 베타보다는 크다라는 부등식의 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등식이라는 것 자체는 결국에 생각을 잘 해보면
요게 세 개가 같은 맥락에서 진행이 되는 거야. 방정식은 둘이 같을 때의 x좌표를 찾는 거고, 얘네 둘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뭐가 뭐보다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이거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이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함수값이 달라지는, 그러니까 크기가 달라지는 요런 알파나 베타를 먼저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2차 부등식을 풀 때 먼저는 뭐를 구해줘야 되는 거냐면 2차 방정식의 해를 먼저 구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야지만 우리가 뭐가 뭐보다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2차 부등식을 풀 때는 먼저 방정식의 해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 그래서 이게 fx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가장 기본적인 2차 부등식이 요렇게 생긴 거일 텐데, 그래서 요거를 먼저 풀 거예요.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요런 2차 부등식을 풀어야 돼. 그러면 2차 함수 그래프 그리고 요 0이라는 게 x축이었으니까 x축을 요렇게 딱 그려. 그러면 여기에 만나는 x좌표가 알파랑 베타라고 봤을 때 요렇게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을 때의 x범위를 구한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여기 알파 베타 기준으로 보면 요때는 x가 알파보다 작다 또는 x가 베타보다 크다, 요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라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보면,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에 있을 때의 x 범위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요때는 x가 알파랑 베타 사이의 범위를 갖겠더라 라고 우리가 2차 부등식을 푸는 겁니다. 그래서 2차 부등식은 사실상 그러니까 방정식의 해를 구해서 뭐랑 뭐 사이가 될까를 먼저 구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는 a가 양수일 때에 대한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걸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다라고 먼저 바꿔놓은 다음에 2차 부등식을 푼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예를 들고 여러분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그냥 쉬운 걸로 갈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0보다 작다라는 2차 부등식을 풀어야 돼. 예를 들면. 그럼 이제는 어떻게 가져가냐면, 뾰족한 게 2차 함수식이 있어. 최고차항 계수 양수인 거 확인했고, 뾰족한 게 2차식 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두 근의 사이 범위가 무조건 나와야 돼. 그래프 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얘는 근을 우리가 구해보면 x-5, x-1 이게 0보다 작기 때문에 요때는 그냥 1이랑 5 사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제 바로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뾰족한 게 식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두 근의 사이 범위가 나와야 되는 거고, 반대로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뾰족한 게 0쪽을 바라보고 있어.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는 두 근이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요때는 큰 근보다는 크고 작은 근보다는 작아야 되더라 라는 범위를 갖게 돼요. 왜냐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큰 근보다는 큰 쪽일 때가 x축보다 위에 있고, 작은 근보다 작을 때가 x축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해의 범위를 갖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부등식을 풀 때는 먼저 인수분해 해주고, 그 두 근 사이에 있어야 되냐 아니면 뭐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아야 되냐, 그거까지만 여러분이 구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21번부터 24번까지가 있는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보도록 할게요. 자, 21번 같은 경우에는 요런 2차 부등식을 우리가 만족을 시켜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인수분해 바로 해주고요. 그랬을 때 이게 뾰족한 게 2차식 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사이 범위, 그래서 2부터 6까지. 2부터 6까지니까 이걸 만족하는 정수는 5개가 되겠더라. 이렇게 바로 풀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다음에 요거 연립부등식이니까 일단 여기 위에 거부터 인수분해 해보면 위에 거는 x-7 x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부터 7까지 라는 범위. 요 밑에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가 x-5 x 플러스 1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럴 때는 큰 거보다는 크고 작은 거보다는 작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준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범위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아야 되니까 수직선 한번 그려보면 7,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5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요렇게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1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5보다 크거나 같다, 7보다 작다 이렇게 두 개가 다 답이 되더라 라고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조금 특이하긴 한데 잘 보시면,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풀어주면 돼요. 이건 인수분해 해서 풀어주면 되는 거니까 x-4 x 플러스 3이 0보다 큰 거니까 이거 근 중에서 큰 거보다는 크고 작은 거보다는 작다 이렇게 그냥 부등식의 해를 바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답은 이거예요. 자 2번은 한번 봐줘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되기는 돼. x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은 건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어떤 거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 어떤 거를 제곱한 친구는 기본적으로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근데 생각을 해볼게. 어떤 걸 제곱했는데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건 얘가 0이 될 때밖에 만족을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x 플러스 2의 제곱이 0이 되는 x밖에 이 부등식을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부등식을 한번 풀어보면은 이거는 x가 마이너스 2다 라고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0이 될 때만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를 우리가 아까 배웠던 그래프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잘 보세요. 이렇게 나오는 2차 함수라고 생각하면 꼭지점이 마이너스 2,0인 2차 함수인 거예요.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야. 근데 지금 뭐냐면 0이랑 비교를 하는 거니까 0은 x축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x축이 지나가. 근데 지금 내가 이 부등식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요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은 거, 만나는 거 일 때의 x 범위를 구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요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걸 난 지금 원하는 건데, 아래에 있거나 같은 거, 아래에 있는 거는 지금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는 없으니까 만나는 게 x가 마이너스 2일 때밖에 없어서 x는 마이너스 2다 요렇게 해석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 부등식 푸는 방법이고요. 자 3번은 한번 볼게요. 3번은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인데 이건 애초에 인수분해도 안 돼. 인수분해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수분해 안 되니까 요럴 때는 이 그래프처럼 그래프를 활용해서 풀어준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갈 거냐면 요거 꼭지점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x-1의 제곱 플러스 2 요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래프처럼 한번 풀어보면 여기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이제 1,2가 될 거예요. 꼭지점이니까. 그러면 이 2차 함수 그래프랑 또 0이니까 0이면 또 x축이잖아. 그러면 y값이 0인 게 2보다는 아래에 있을 거니까 그래프 개형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이해할 거냐면 요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을 때의 x범위를 구하는 건데 모든 그래프가 다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여기다 x 대신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식이 성립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럴 때는
부등식의 해를 모든 실수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4번도 쟤도 좀 애매해. 뭐 애매한 건 아닌데 일단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좀 떼고 요렇게 바꿔서 해석을 해볼게요. 자, 그럼 얘도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꼭지점으로 일단 한번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3,1이니까 3,1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것도 x축이랑 비교하는 거니까 x축 이렇게 그렸어. 근데 이번엔 뭘 찾는 거냐면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에 있을 때의 x 범위를 구하는 건데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게 아예 없단 말이야. x 범위를 만족하는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럴 때는 해가 없다.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x가 없기 때문에 해가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등식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물론 돼도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인수분해 되면 이런 게 없겠구나. 어쨌든 간에 뭔가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확인을 해보자. 그래서 이게 부등식 풀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연립부등식 뭐 푸는 거 오래 안 걸리니까 바로 풀어볼게요. 여기 이거 4x 이거 넘기면 마이너스 8이니까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위에 있게 나올 거고요. 이 밑에 식은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4가 0보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기 때문에 사이 범위가 돼야 돼서 마이너스 4부터 5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정수 x의 개수는 마이너스 2부터 4까지니까 7개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도는 다 나갔는데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방정식과 부등식 복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25번부터 28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자, 25번 같은 경우에는 한근이 1이니까 여기다 1을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한다. 그래서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플러스 a가 0이 돼야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a가 6이구나 라는 것까지는 일단 구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나머지 두 근을 구해야 되니까 이제 조립제법을 해가지고 구해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차피 근이 1이다 라는 게 있으니까 1로 그냥 바로 조립제법을 해버리면 그래서 이게 인수분해가 x-1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다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인수분해가 한 번 더 되죠. x-3 x 플러스 2 이렇게 되기 때문에 x 또 다른 근은 3이랑 마이너스 2가 되겠다 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요 26번의 경우에는 이거 y 넣고 계산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y는 x 플러스 2니까 여기다 넣어주면은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제곱이 8이다. 그럼 x 제곱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4인데 1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12가 0이라서 x가 6이나 마이너스 2가 되더라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럼 x가 6일 때는 y가 8이 돼야 될 거고요. 이때는 0이 된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는 이렇게 순서상이 두 개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 한번 볼게요. 모든 x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 성립을 해야 된다. 자, 보세요. 요거를 k를 지금 내가 모르기 때문에 아무거나 막 넣고 정리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그래프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거예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건 요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 모든 실수 x, 그러니까 모든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로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등식으로만 보면 안 돼. 이거를 함수 그래프적으로 봤을 때 요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x의 범위가 모든 실수니까 모든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거나 아니면 같아도 된다 그랬으니까 요렇게 만나도 된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요거까지는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배웠었어. 2차 함수 할 때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이랑 접하거나 만나지 않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교점이 없을 수도 있고 한 점이니까 교점이 없거나 한 점이라는 건 판별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교점 이야기가 나온다. 아니면 만나는 점의 개수가 나온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순간 다 판별식 가지고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별식이 한 점에서 만나거나 만나지 않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0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를 만족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거 이제 짝수 판별식 써도 되는 상황이니까 짝수 판별식이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요 2차 부등식을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k-4, k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k는 4부터 마이너스 3까지가 되면 다 이 부등식이 모든 실수를 이제 해로 갖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요거를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는 8개가 되더라 라고 여러분이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번 한번 보면 이거는 뭐 절대값이 있는 거 오늘 수업 초반에도 했었고 지난 시간에도 많이 했으니까 바로 보면 요럴 때는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가자고 했었죠. 마이너스 붙인 거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x가 요거 넘어가면 4니까 x가 2보다 크다 또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하나 나올 거고요. 요거 풀어보면은 이게 인수분해가 x-7 x 플러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다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뾰족한 게 2차식을 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사이 범위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수직선에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보면 마이너스 5부터 7까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고 그 다음에 2보다 크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렇게 그래서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3보다는 작다 2보다 크고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29번부터 32번까지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겠죠. 이거는 뾰족한 게 절대값 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사이 범위 5부터 마이너스 5까지 그럼 x가 이제 3을 다 빼주면은 2부터 마이너스 8까지 요런 범위가 하나 나올 거고요. 밑에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가 x-3 x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랑 얘를 이제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야 되다 보니까 수직선 한번 그려주고요. 마이너스 8부터 2까지 그리고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그래서 요렇게 하나 나오는 거라서 여기 요 사이가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요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립제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개수의 미지수가 있을 때는 조립제법이 되게끔 문제가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그 x 대신에 뭔가를 넣었을 때. 그래서 이거를 한번 써보면 개수를 어쨌든 조립제법을 하긴 해야 되니까 개수 대신 그러니까 개수만 쭉 써보면 이거 전개해서 쓸게요. 그 다음에 3a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4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개수의 총합이 1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총합이 0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a, 3a 더하면 0이고 1, 마1, 마4, 4 더하면 0이니까 아, 개수의 총합이 0이다. 이거 1로 조립제법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조립제법을 해주고요. 그래서 x-1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2a 마이너스 4는 0이다 라고 우리가 일단은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게 이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니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려면 이미 내가 여기서 x는 1이라는 근을 하나 확보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근이 2개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아예 첫 번째 이 뒤에 있는 2차 방정식에 근이 중근이 돼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였죠. 요거랑 여기서 중근에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니까 중근이다? 그럼 바로 판별식을 우리가 떠올려 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판별식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8a 플러스 16이 0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a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돼버리니까 a가 4일 때라고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여기서 뭔가 근이 2개가 나오는데 실근이 2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요 실근 중에 하나가 1이면 얘네 둘이 합쳐서 그러니까 하나, 여기 또 다른 게 하나가 있으니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어차피 2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요 뒤에 있는 2차 방정식이 x는 1을 실근으로 갖는 경우 이렇게, 그래서 실근으로 갖는 거니까 여기다 1을 넣으면 되잖아. 그래서 1 마이너스 a 플러스 2a 마이너스 4가 0이 돼도 괜찮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마이너스 3이 0이기 때문에 a가 3도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 2개 더해주면은 이제 7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번은 우리 앞에서 했던 거랑 맥락이 똑같죠. 모든 실수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 성립해야 된다. 요거 2차 함수가 떠 있거나 접해야 된다. 요거 아까랑 맥락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짝수 판별식을 써주고 k-1의 제곱 플러스 k-7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k-3 k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인수분해가 되면 이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수 k의 개수는 6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활용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가 64cm인 철사를 모두 사용하여 정사각형 2개를 만들었다. 그러면 정사각형 2개를 만들었으니까 이건 정사각형을 그려볼게요. 여러분은 사실 정사각형은 안 그려도 되긴 하는데, 그래서 한쪽의 정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를 내가 a라고 할 거고 얘는 한 변의 길이를 b라고 하면 철사를 모두 사용해서 64cm를 썼다 그랬으니까 a 이렇게 보면 4개 있고 b도 4개 있으니까 4a 더하기 4b가 64다라는 식이 하나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넓이의 합이 130이니까 이거의 넓이는 a제곱, 이거의 넓이는 b제곱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30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얻어냈으니까 요 연립방정식을 풀어준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4로 나눠주면 a 더하기 b가 16일 거고 요거는 그냥 두면 b 대신에 16-a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a제곱 플러스 16-a의 제곱이 130이다 라는 걸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제곱하면
2a제곱 마이너스 32a 아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이거 16 제곱하면 256이니까 256에서 130을 빼면은 126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0 맞춰주고 a 2로 한번 나눠주고 그럼 이게 7, 9니까 a-7 a-9가 0이다 해서 a가 7 아니면 9예요. 그러면 a가 7일 때 b가 9고 a가 9일 때 b가 7이란 이야기니까 지금 좀 더 큰 게 있을 거 아니야. 뭐 얘가 좀 더 크다라고 합시다. 우리 이렇게 정해 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얘가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 둘의 길이의 차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쪽 둘레는 9, 4, 36이 될 거고 이쪽 둘레는 7, 4, 28이 될 거니까 둘레의 길이의 차는 36 빼기 28 해가지고 8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67쪽이랑 68쪽에 있는 세 문제 지금 먼저 풀어보시고